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계곡이 흐르는 한국의 문경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경치가 뛰어나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마을 밖 어느 한 곳으로 모여가는 이상한 복장과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산으로 향하며 꽃길을 따라가곤 했지만 한 번 그 길로 갔다 온 아이들은 돌아온 후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문경에는 지연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성격으로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지연이가 꽃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몰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친구 민호에게도 이 비밀을 털어놓자 민호 역시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연이와 민호는 어느 날 새벽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마을 외곽에 있는 꽃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신비롭게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길을 따라가며 각양각색의 꽃과 나비 그리고 새들의 노래 소리에 취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두 아이 앞에는 눈부신 빛으로 감싸인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마치 두 아이를 초대하는 것처럼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비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을 지나자 두 아이는 환상적인 정원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이상한 꽃들이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정원의 주인인 듯한 꽃의 요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자신은 이 정원의 수호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요정은 아이들에게 정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마법의 장소이며 여기서 얻은 기억은 현실 세계에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꿈꾸던 여러가지 모험을 체험했습니다. 날아다니는 말을 타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희귀한 동물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은 지나고 문경에 돌아갈 시간이 되자 요정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실제 세계에서도 잊지 않고 담아둘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의 꽃을 주었습니다. 이 꽃은 아이들이 언제라도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정은 마지막으로 항상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 비밀의 꽃길을 마음속에서 간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연이와 민호는 아쉬움 속에 다시 꽃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요정이 말했던 대로 두 아이는 그날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도 기억해낼 수도 없었지만 각자의 안에는 언젠가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추억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마다 또 다른 아이들이 이 신비한 꽃길을 따라가 모험을 즐기곤 했으며 문경은 여전히 자연과 동화가 어우러진 투명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그 명성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홍성의 작은 마을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마을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이 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으며 특히 가을이 되면 금빛 은행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장관을 이루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이 은행나무가 마법의 나무라고 믿고 있었다. 옛날 어느 날 이 마을에 잠시 들렀던 여행자 한 명이 그 나무의 아름다움에 반해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그 여행자는 여행 중 힘든 일을 겪고 있던 터라 큰 낙담에 빠져 있었고 다음 여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잠시 눈을 감은 그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꿈속에서 그는 나무의 신령과 마주하게 되었고 신령은 그에게 말했다. 이 나무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힘이 있단다. 너의 길에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나 마음속에 용기를 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눠주어라. 여행자는 꿈에서 깨어나 은행나무의 신비로운 힘을 느꼈고 일순간 마음속에 용기가 샘솟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그는 마음의 짐을 덜고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길을 떠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홍성의 마법의 은행나무 이야기를 전했고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흘러 한 젊은 소년이 홍성 마을에 찾아왔다.
그는 고향에서 가족들을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꿈과 희망이 있었다. 그 소년도 은행나무에 기대어 잠시 쉬었고 나무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여행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그는 마을에 정착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홍성 마을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데에는 그 은행나무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은행나무를 찾아와 마음을 나누곤 했고 그때마다 놀라운 용기를 얻었다. 마법의 은행나무는 단순히 나무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도 은행나무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서 있는 채로 그 나무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다. 홍성의 마법의 은행나무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삶의 지혜와 용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변함없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안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속초라는 마을에는 바다의 여신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라였으며 맑고 푸른 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소라는 바다의 생명을 사랑하고 파도가 거세질 때마다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소라의 이웃에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산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설악산이었다. 설악산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어 봄에는 꽃들로, 여름에는 푸른 초목으로,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으로, 겨울에는 눈으로 뒤덮인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마법의 산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바다와 산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믿었다. 실은 바다의 여신 소라와 마법의 산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설악산 깊은 곳에는 마법의 원천이 숨겨져 있으며 원천은 속초의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보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원천을 발견하려면 산과 바다의 힘을 모두 결합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느 멋진 여름날 속초 마을에는 큰 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바다와 산의 조화로움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잡아온 해산물과 산에서 딴 과일로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마을의 전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그때였을까? 젊은 어부인 민수는 전설 속 원천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의 꿈은 속초를 더욱 번영하게 하고 자연의 힘을 지키는 것이었다. 축제가 끝나자 민수는 조용히 준비를 하여 바다로 그 다음날 산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바다로 나아간 민수는 소라 여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잔잔하던 파도가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소라 여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소라는 민수의 의지를 보고 그의 여정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녀는 민수를 설악산의 마법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바닷속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였다. 그곳에서 소라는 특별한 물의 보석을 주었는데 이 보석은 민수를 설악산의 심장부로 인도하는 지도 역할을 하였다. 다음 날 민수는 설악산의 정상을 향해 떠났다. 산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소라 여신이 준 물의 보석을 꺼냈다. 보석은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그가 갈 길을 밝혔다. 민수는 이 빛을 따라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민수는 신비로운 빛의 근원지에 도달하였다. 그곳은 따뜻한 햇살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신비한 장소였다. 민수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직감하고 마음속으로 소라 여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는 바다와 산의 신성한 에너지가 만나는 이곳에서 속초의 미래를 위한 힘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 후 민수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이야기와 발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민수의 여정 덕분에 속초의 자연은 더욱 아름다워졌으며 사람들은 바다의 여신 소라와 마법의 산 설악산이 항상 그들을 지켜보며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속초는 바다와 산의 전설을 간직한 채 아름다움을 이어갔고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김천에는 한적한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조용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한때 여러 전설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전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마법의 연못이라 불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뿌리 깊은 매화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로 푸른색의 맑은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연못을 잘못 다루면 무서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못 근처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 연못의 수호자 역할을 맡아온 뱃사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고 사람들은 그를 무척 신뢰했습니다. 준수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어떤 경우에도 연못의 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연못의 물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으나 마을을 생각해 물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못의 물을 사용할 때마다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연못의 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못의 분위기는 점점 사라져갔고 끔찍한 저주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을에는 이상한 재앙이 닥쳐왔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마법의 연못의 정령에게 기도를 드리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서약했습니다. 정령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여 마을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령의 지시에 따라 준수는 자신의 생명을 마법의 연못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을은 다시 풍요로움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수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김천의 전설적인 뱃사공과 마법의 연못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김천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속삭이듯 전해지고 있으며 연못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